이런 것들을 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잘 안 외워지고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매출은 많이 벌수록 좋다. 비용은 낮을수록 좋다. 그리고 오늘 비용에 대해서 가장 크게 이제 많이 보는 비용이라고 하는 원가하고 판관비를 잘 보시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구 생활 미탐 TV의 김인중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책을 한 권을 내게 돼서 책 소식을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혼자 내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공동 저자로 참여해서 미국 주식 관련된 책을 발행을 했는데요. 바로 이제 미국 주식 우량주 사전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냐면 101개 종목, 그러니까 미국에 거래되고 있는 뭐 뉴욕 거래소라든지 뭐 나스닥이라든지 여기 거래되는 우량주들 101개를 골라서 그 101개 기업에 대한 개요와 그다음에 사업 부문별 매출액 구성, 그다음에 뭐 이제 그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실적들, 그다음에 증권사 컨센서스와 목표 주가들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초이스탁 US에서 종목을 진단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까지 해서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의 101개뿐만 아니라 경쟁사 정보까지 같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대략 아마 한 뭐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기업을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고 알게 되는 계기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전인데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처음에 투자하시거나 이렇게 좀 이제 뭐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는 분들은 이걸 옆에 놔두시고 하나하나씩 기업들을 보시면서 아, 이런 기업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실적들을 보이고 있고 이 사업 내에서의 경쟁사는 누구고 그거 대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뭐 예상 실적이라든지 증권사의 컨센서스 적정 주가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미국 주식을 좀 더 친숙하게 또 많이 접하시는 계기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저희 재무제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 시리즈를 보고 계신다면 미국 주식 그 초등학교라는 그 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에 이제 매출액을 지난번에 한번 다뤘었고요. 그 매출액을 다룬 그 영상에는 보면 나에게 맞는 뭐 미국 주식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 성장주냐 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매출액을 저희가 주로 다뤘던 거고요. 오늘은 비용과 관련된 항목을 다룹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중에서 지난번에는 매출을 다뤘고 오늘은 비용과 관련된 항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주로 우리가 크게 보면 원가라고 하는 매출 원가와 판관비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인데요. 비용은 무조건 낮을수록 좋습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낮은 게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더 낮으냐, 더 좋으냐 이런 것만 잘 챙기시면 이 비용 파트 부분들은 이해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 손익계산서 항목을 보면 이렇게 매출액 지난번에 했었고 그 매출액에서 이제 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 여기서 판매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쭉쭉쭉 빼면 순이익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잘 안 외워지고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물건 팔면 매출액이고 나머지는 다 비용 항목이에요. 다 비용 항목이고 비용에서 뺀 이익을 무슨 이익, 무슨 이익, 무슨 이익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많이 벌수록 좋다. 비용은 낮을수록 좋다. 그리고 오늘 비용에 대해서 가장 크게 이제 많이 보는 비용이라고 하는 원가하고 판관비를 잘 보시면 되는데요. 요 매출 원가는 뭘 말하냐면 제품을 생산하기 전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이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물건을 만들기 전까지 들어가는 비용들 대부분 이제 뭐 원재료라든지 재고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생산하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공장이라든지 기계 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원가라고 하는 거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품을 생산한 후 그 다음에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다 만들었어요. 이제 팔아야 되면 이 물건을 이동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물류비라든지 그 다음에 홍보비, 판촉비,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인건비, 그러니까 인건비가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는 원가에 들어가는 거고 그 이후에 뭐 이렇게 홍보, 이렇게 마케팅 인력이라든지 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이후에 어쨌든 지원 부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같은 인건비라 하더라도 판관비에 들어간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조업들은 매출 원가가 높을까요? 판관비가 높을까요? 네, 당연히 매출 원가가 높겠죠. 물건을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서비스업은 매출 원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매출 원가가 없고요. 일부 뭐 서버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매출 원가로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서비스업들은 원가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바로 이제 그러니까 영업 수익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매출액에서 영업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바로 영업이익이 남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이자 비용은 바로 이제 차입금, 그러니까 돈을 빌렸을 때 이자를 내야 되는 비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영업 외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잘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게 나타났다 그러면 대부분 다 단기 또는 한 건 또는 일시적인 비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면 거의 안 보셔도 되고요. 어느 특정한 기간에 저 영업 비용이 엄청 많이 늘었다던가 수익이 많이 늘어났던가 이러면 이게 왜 일시적으로 발생했을까? 이게 다음엔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있을 때만 체크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가하고 판관비를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수익 관련된 비용을 공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냐면 매출 원가율,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판관비율 이런 것들을 공식으로 외우지 마세요. 손익계산서 모든 항목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다시피 화면에서 매출액이 100이에요. 매출액에서 100에서 원가를 빼고 판관비를 빼고 이자 비용을 빼고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줄어들고 난 다음에 숫자랑 원래 매출액을 비교한 게 모든 비율이에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매출 원가율이다 그러면 전체 매출액에서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냐.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률이 얼마냐 그러면 전체 매출액에서 매출 총이익이 얼마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손익계산서 항목들은 매출액이 100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다 분모예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죠. 자, 순이익률을 어떻게 계산해요? 그러면 분모의 매출액이죠. 매출액이 출발점이니까 순이익이 위에 있고요. 영업이익률은요. 매출액이 밑에, 영업이익률이 위에. 매출 원가율은 매출액이 밑에, 매출 원가가 위에. 그럼 간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비용들은 낮을수록 좋다. 자,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업이익률하고 순이익률 차트를 보시면 이 영업이익률하고 순이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앞단에 매출 원가율이나 판관 비율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에 들어가는 아까 원가랑 비율이 낮아야 마진이 높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하고 순이익률이 높은 기업은 기본적으로 고마진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워렌 버핏도 이런 고마진 기업들, 특히나 같은 업종에서 상당히 고마진을 기록하고 있다면 낮은 원가죠. 그런 기업들은 경제적 해자를 갖춘 기업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경제적 해자라고 하는 거는 그 기업이 이런 사업의 독점에서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낮은 원가율입니다. 그 경쟁사 대비해서 상당히 고마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품 경쟁력도 있다는 얘기고요. 얼마든지 경쟁이 붙었을 때 마진을 일부 낮춰서라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경쟁사하고 비교해서 이런 이익률은 같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익률들 같은 경우에는 유지만 돼도 규모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매출액이 기본적으로 분모했기 때문에 매출액이 5% 늘었는데 이익률이 그대로 있으면 이 영업이익은 이렇게 같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비율로 곱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 차트를 보시면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영업이익률이 요 2015년도에 뚝 떨어졌다가 2016년도부터 회복돼서 30%대 올라서 지금 37%까지 올랐죠. 그러니까 매출액도 늘었을 텐데 영업이익률도 30%대에서 37%까지 계속 올라왔으니까 실제로 영업이익에 벌어들이는 덩어리 규모의 증가율들은 훨씬 더 빠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고성장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들이고요.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순익률 같은 경우에도 그 영업이익률보다 순익률은 대부분 낮을 수밖에 없겠죠. 영업이익에서 또 이자 비용도 빼야죠. 기타 영업에도 빼니까 당연히 낮습니다. 낮은데 같은 비율로 떨어지다 갑자기 혼자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순익률도 사실 기본적으로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근데 여기 뚝 떨어지죠. 이런 건 대부분 다 일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타 영업의 비용이나 법인세나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해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바로 턴에서 올라온다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영업이익률을 체크하시고 순이익률이 일시적으로 멀어진 거는 아까 일시적인 비용에 대한 부분만 체크하셔가지고 별 이상이 없다 그러면
대부분 다 순이익률하고 영업이익률은 일정한 그 간격을 두고 이렇게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차트를 보시면 요 제가 이 흐름을 좀 그려드렸는데 요 빨간색으로 보시면 2015년까지 성장하다가 2015년, 16년에 좀 떨어졌죠. 떨어졌다가 다시 17년부터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많이 오르는 그런 출발점이 됐죠. 올해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641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한 14%,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빅테크 공룡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15% 이상 성장시킨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고속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올해도 이 37% 정도 이익률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출액에서 37% 곱하면 예상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그 정도의 성장을 보일 수 있는 현재 흐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 차트가 중요한데요. 주당 순이익하고 주가는 제가 같이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멈추거나 떨어지면 주가도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근데 주당 순이익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 주가도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주당 순이익하고 주가의 차트를 같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이익의 첫 출발점이 바로 어디죠?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에요. 그래서 이익을 보실 때는 반드시 매출액이 성장하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투자할 때는 보면 이익이 증가했냐 떨어졌냐 이 수치만 보는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매출액이 성장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거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좀 보시면 이 매출액이 오르고 이익률도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2007년도, 2017년도, 16, 17년도 이후겠죠. 매출액도 오르는데 영업이익률도 개선돼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대부분의 기업이 내부적인 요인으로 이것들을 극복하고 성장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제가 여기 화살표로 표시했지만 이렇게 오른다는 거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매출액이 오르는데 영업이익률은 유지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오르는데 마진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도 영업이익의 전체 규모는 늘겠죠. 이런 기업들도 결국은 내부 요인으로 성장하는데 주가 상승은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좀 덜 오른다는 거죠. 상승은 하지만. 세 번째는 이익률이 높아졌어요. 매출액은 유지됐고 그래도 이익이 늘긴 늘겠죠. 그래서 이익이 늘었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겠거나 생각하면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익의 결국은 출발점 매출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성장률이 낮고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한 경우에는 좀 이렇게 장기적인 주가 상승을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 다 왜 그러냐면 회사의 내부에 어쨌든 경쟁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실적 성장이 아니라 외부 요인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외부의 어떤 원가가 엄청나게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마진이 좋아졌다든가 많이 팔린 건 아닌데 이런 경우들은 주가 상승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용하고 매출액을 보실 때 반드시 매출액과 이익률이 같이 올라간 기업이 1등, 두 번째는 매출액은 오르고 이익률이 유지된 기업이 2등, 그 다음에 매출액이 비슷한데 이익률만 올라서 올라간 기업들은 3등 이렇게 보시면 좀 구분해서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기업의 어떤 주가를 끌어올리는 되게 중요한 지표가 바로 이 ROE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제가 이 ROE는 재무제표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끝나고 나면 투자 지표 할 때 제가 요거 가지고만 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ROE는 PBR은 이제 자본 대비해서 몇 배 거래되냐라고 하는 지표 있는데 같이 움직이는 지표예요.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ROE가 오르면 PBR도 오르고요. ROE가 떨어지면 PBR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ROE라는 지표를 되게 그래서 중요하게 보는데 이 ROE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순이익률을 위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이 부분들을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오면 그때 다시 설명드리고요. 이 ROE를 나눠보면 순이익률 곱하기 자산 회전율 곱하기 재무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이걸 조금 쉬운 말로 바뀌면 마진, 순이익률은 마진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자산 회전율을 뭘 말하는 거냐면 매출 성장률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회사의 자산을 활용해서 얼만큼 매출을 성장시켰냐의 부분이고요. 그래서 세 번째 재무 레버리지 관련된 거는 자본을 배치하는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주의 돈을 많이 안 쓰고도 성장을 많이 시키는 회사가 자산을 많이 늘리는 회사가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적절한 부채, 그러니까 적절한 부채 남의 돈을 잘 활용해서 차입금이 되겠죠.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 많이 팔고 이게 이제 매출 성장률인 거죠. 많이 남기는 게 고마진. 이 기업이 결국은 ROE가 엄청나게 높은 기업이 되고 그런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아까 앞에서 순이익률도 떨어졌지만 주당 순이익이 또 못 늘어나는 거고요. 다 같이 맞물려 있는 지표거든요. 그다음에 주가 순자산 배수가 이렇게 오르는 것도 이 ROE가 회복이 되면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ROE가 낮은 건 아까 앞에 순이익률이 일시적으로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인데 실제로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그 일시적인 걸 제외하면 이 화면을 쭉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ROE가 이렇게 올라가고 PBR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떨어졌다 해서 ROE가 줄어든 게 아니라 순이익률이 일시적으로 아까 일시적인 비용 부분 때문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럼 바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ROE도 바로 튀어 올라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비용 부분에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쟁사를 좀 이렇게 비교하시면 좋은데 이 경쟁사를 이제 비교해서 이익률이라든지 ROE라는 걸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쟁사 탭이 있는데 여기 요거 보시려고 하면 초이스탁 US에서 접속하셔서 종목 검색해서 경쟁사 탭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경쟁사 부분은 아마 프리미엄 서비스로 돼 있어서 그냥 일반 무료형 가입하시거나 로그인 하시면 3일 동안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요 내용들은 로그인 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ROE가 쭉 나와 있는데 ROE가 높을수록 일단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고 주주들한테도 주가 상승도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면 1등은 이 분야에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 오라클이 133.7%가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가 42.2, 어도비가 45.1. 어도비가 조금 높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PBR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죠.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보면 오라클이 그죠? 엄청 높죠. 24배. 그 다음에 어도비가 17.3배. 마이크로소프트가 14.4배.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같이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ROE의 순서와 PBR의 순서가 같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ROE는 높은데 PBR이 만약에 그 순위가 아니라 훨씬 더 낮게 거래돼요. 다른 경쟁사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A, B 기업이 있는데 ROE가 똑같이 40%예요. 근데 하나는 PBR이 10배고 하나는 PBR이 7배예요. 그러면 7배인 기업이 훨씬 싸다는 거예요. 같은 ROE면 이 싼 기업을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사를 볼 때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종목 두 개를 비교해 드릴게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어도비를 이렇게 저희가 빅데이터에 따라서 저희 종목 진단 점수랑 적정 주가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투자 매력 점수가 89점, 89점이고 전체 상위 1%고 업종 평균이 41점이니까 엄청나게 높은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에요. 기업의 분석이 별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싸냐 비싸냐만 보고 싸면 사고 비싸면 팔고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투자만 해도 충분히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추세 보면 단기, 중기, 장기가 다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고 최근 1개월 동안은 9.5%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투자 지표 요약이 되어 있고 이 정보는 적정 주가를 빼고 나면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그냥 다 종목 조회하시면 다 보실 수 있고요. 이 적정 주가만 프리미엄 서비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정 주가 서비스는 컨센서스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알고리즘을 가지고 적정 주가를 그 기업에 가장 맞는 적정 주가를 계산해서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적정 주가가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증권사에서 나오는 일부 리포트들은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증권사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만 애플이 매출이나 수량들이 상당히 예상보다 본인들 예상보다 더 늘어날 것 같아. 근데 목표 주가는 떨어졌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더 좋아지면 목표가를 원래보다 올려야 되는데 이걸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미스매칭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이쪽 적정 주가 쪽 부분들은 좀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실제로 투자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현재 보유 정도. 그러니까 그 전에 쌌을 때는 매수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보유해서 이 분들은 매도할 때까지, 그러니까 매도는 고평가 영역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주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전히 적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죠. 그래서 적정가가 514달러인데 지금이 491달러니까 싼 가격이죠. 싼 가격이고 최근에 보면 16.7%가 올랐으니까 원래 가격은 이거보다 훨씬 더 밑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20% 가까이 떨어져 있었으니까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돼 있던 거죠.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와서 적정가하고 비슷한 한 4, 5%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데 여전히 싼 상태고 이 적정가를 넘어가면 이제 보유하게 되고 이게 이제 고평가 영역 정도 가면 이제 매도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좋은 기업을 발굴해 놨다가 어도비 같은 경우도 80점이니까 높죠. 그래서 좋은 기업을 발굴해 놨다가 좀 올라가면 고평가되면
네, 팔고 저평가돼서 사면 이런 형태들로 비중 조정을 하시면 투자하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경쟁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누르시면 경쟁사 정보를 보실 수 있고 요 투자 레시피는 뭐냐면 요 해당 기업이 이익을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지 소비자 독점을 하고 있는 소비자 독점주인지 배당을 많이 주는 배당 매력주인지 이런 걸 아예 저희가 데이터로 해서 아예 다 분석해서 아예 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배당의 매력이 있을까 이런 고민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눌러서 있으면 배당 매력주가 없으면 배당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배당 매력주다 이런 것들을 눌러보시면 또 배당 매력주 리스트를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배당 매력을 몇 점을 가지고 있고 배당 수익률이 몇 퍼센트 이런 거 다 조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화면만 하나 보더라도 그 기업의 개요부터 어쨌든 투자 매력도 적정 주가까지 한눈에 좀 보실 수 있어서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 어쨌든 시간을 많이 줄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요 내용으로 이제 마칠 건데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원가는 비용 판관비 낮을수록 좋다. 이익률이 높아야 된다. 그리고 이익률이 높은데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벌려고 할 때는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걸 같이 될 때 실질적으로 기업이 내부적으로 성장하는 거고 내부의 힘으로 성장하는 거고 주가 상승의 기간이나 강도도 훨씬 더 높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ROE 되게 중요한데 ROE는 순이익률하고 되게 중요한 지표다. 그래서 ROE가 높으면 PBR도 높아야 되는데 낮으면 싸게 거래되는 기업이다. 그것들을 머리에 기억하시고 지난번에 영상인 매출액하고 이쪽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한번 다시 복습해서 보시면 아마 손익계산서를 조금 더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